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2012년 새봄을 맞아 재외동포 참정권의 첫 꽃이 피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107개 나라에서 열렸고 재외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 결과 전 세계 12만 3,571명의 재외선거인 가운데 5만 6,456명이 투표에 참여해 45.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13개 주에서는 예상 유권자 8만 명 가운데 2,030명이 선거인 등록을 했으며 이 가운데 46.16%인 93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상 유권자의 1.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재외투표는 일리노이주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자리한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엿새 기간 총 5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투표 첫날인 3월 28일엔 61명, 29일 66명, 30일 91명, 31일 404명, 4월 1일 219명, 2일 96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토요일이 가장 높았고 일요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지역 재외선거 통계를 살펴보면 투표인 수로는 LA가 2,3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로는 70.51%로 앵커리지가 가장 높았고 53.04%의 하간야, 53.03%의 LA, 51%의 샌프란시스코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 지역별 투표율로 살펴보면 유럽이 57.04%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56.79%, 중동 50.85%, 미주 49.07% 순이었고 아시아가 41.07%로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인 수로는 미주 지역이 34,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07개 나라 158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자 56,45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등록 유권자 12만 3,571명의 45.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2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가운데 투표율이 2.53%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로 관리와 예산상 증설하기 어려운 투표소, 나라당 1.47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 동포사회의 관심 부족, 우편 인터넷 투표 불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는 12월 대선에는 투표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근본적으로 투표자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 매거진이 투표 첫날과 마감 하루 전 중서부 지역 재외투표소인 한울종합복지관을 찾아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외선거 첫 투표를 한 사람, 자녀와 함께 선거에 참여한 가족, 재외동포 참정권을 위한 활동을 벌였던 인물, 타주에서 어려운 걸음을 한 투표자, 선거 관리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 등 선거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출근길에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와 보니까 의외로 제가 처음이라고 해서 아주 이게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타르파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오면서 분위기가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와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참여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참여를 인해 가지고서 한국에서도 깨끗한 정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관계가 더 많이 무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미주한일 청년앞에서 국회에 가서 그다음 정신들을 만나서 국회 앞에서 저희들이 시위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막상 주어지니까 참 뜻깊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디를 가느냐 물어보는데 우리 투표하러 간다 했을 때 처음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더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몸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또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진취적이고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타지에 있어서 그래서 그 예전에 어쩌면 투표를 못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참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손으로 잘못된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데서 한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해외 동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한국 선거에 참여하게 돼서 그 일을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이 이제 첫 단추를 이제 끼우는데요. 저희가 올 연말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잘 이제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많은 대통령 선거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또 저희 선거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절차 및 제도에 대한 투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투표소 위치,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투표 제도 등 올바른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유권자들은 다양한 생각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었는데 뭐 일단은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정보에 대한 것도 우편으로도 발송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국회의원, 제가 속해 있는 선거구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작 투표하는 데는 굉장히 북쪽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쪽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올 때도 굉장히 힘들게 왔거든요. 또 제 친구는 임신도 했는데 1시간 넘게 이렇게 오는 거가 굉장히 불편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분들이 투표하시는데 전혀 이렇게 불편이 없게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가 배려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간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큰 원칙이 이제 투표의 공정성이겠지만은 그거하고 이게 이렇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그 주권자들의 그 편의가 감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공관장인 허철 주 시카고 총영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재외선거를 통해 정착과 공정한 선거, 홍보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아주 실효적이고 완벽한 선거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완전 하나마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정착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왜곡되지 않은 민의 반영 그리고 불순 세력의 개입이 없는 그런 온전한 선거가 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처음 시작되는 만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돼 약 6개월간 중서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와 지원 활동을 한 김문배 영사는 동포사회의 감사를 표하며 7월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강조합니다. 시카고 관할지역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재외국민 여러분 첫 재외선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그 신고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그때도 역시 이제 한국이 앞으로 잘 발전하고 그 다음에 동포 사회가 잘 화합하고 더욱더 결속을 다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첫 재외선거에 막이 내렸습니다. 사상 처음 치러진 재외선거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거울로 선거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유권자의 책임 있는 선거 참여도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선거 토양과 유권자 의식이 이곳 시카고에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늦은 시각, 오늘도 박장만 변호사는 법전과 자료를 검토하며 케이스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 이것은 의뢰인의 믿음입니다. 박장만 변호사는 날로 복잡해지는 법률 문제에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당신의 권리를 위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박장만 변호사. 영어 봉사와 한국 체험을 동시에. 토크는 농산어촌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 한국 문화와 사회 산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왕복 항공료, 주거, 의료보험 혜택. 자격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대학생으로 영어, 교육학, 한국학 전공자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젤과 히긴스, 회계사 사무실은 편리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이준석 공인회계사 덕택에 시카고 북서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제 편리해졌습니다. 북부 한인 상권의 미러키와 레이쿡, 또 하나의 편리한 장소. 이준석 공인회계사는 마음을 다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당신 곁에 편리하게 함께합니다. 전화 224-653-8848. 시카고 한인회 임원단이 미주 한인회장단을 대표해 워싱턴에서 국무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시카고 한인회 김종갑 회장과 이수재 부회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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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월요일 워싱턴에서 국무부의 누구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시카고 한인회 우리 김정호 회장님과 저와 그리고 써니김 부회장님이 그 워싱턴 D.C.에서 그 미국 그 Board on Geographic Name이라고 그 지명을 하는 그 에이전시에서 네. 윌리엄 로건과 리오 딜런 두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윌리엄 로건은 미 국내의 그 도메스틱 네임에 대해서 그 권한하시는 그 체어먼이시고, 그 리오 딜런은 foreign name,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네임에 대해서 그 체어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저희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그러니까 미국 지명위원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그 미국이 그 공식적으로 그 표준화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이름들을 거기서 셀렉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름을 만들다기보다는 그 대중화되어 있는 이름을 골라서 미국 입장이 어떤지를 그 알려주는 에이전시죠. 국가적으로 지명을 표준화하고 통일화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김 회장님 그날 그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8월 8일이죠. 그 IHO 국제 수로기구 우리 그 기구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Sea of Japan, 일본해냐 동해냐 미국의 입장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회견에서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그 입장으로 볼 때 미국의 입장은 Sea of Japan이 맞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런 어떤 그 지지 성명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주문을 하고 또 우리 이스트시 동해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국무부 산하 지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동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국무부가 지난 여름 지지했던 일본의 지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는 말씀인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분들은 그 책임 못 지고 좀 곤란한 질문은 약간 좀 피해가면서도 상당히 그 당혹스러워하고 또 저희가 준비해가는 그 재료라든지 또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우리의 정서라든지 또 우리의 주장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그 동아시아 태평양 의회 담당 그 수석 보좌관님 캐렌 겔저라는 분하고 또 국무성의
유일한 그 한국 담당하시는 담당 국장님께서 또 세본이라는 분이 함께 자리를 해서 우리 동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해를 많이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드렸을 때 당연히 거기서 그 이름을 바꾸시거나 그렇게 못하실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 표준화되어 있다든지 대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이름을 그냥 그 BGN에서는 그걸 고를 뿐이지 양쪽 일본이나 미국, 한국의 편을 들지는 않는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재차 말씀드린 것은 그 역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시작된 일본 해협이라는 그 대중화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국무부에서부터 BGN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그래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갖다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십사 요청을 했죠, 저희가. 네, 이 다각적인 동해 병기 청원 운동과 동해 표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어떤 미주 한인 커뮤니티 압력을 국무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저희와 같이 참석하신 그 최정범 워싱턴 연합회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 8월에 시작한 동해 병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IHO에 보내는 그 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미 전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이 그 상정했던 그 동해 병기와 주 안에서 교과서 그렇죠, 교과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 2주 전에 그 백악관에 청원서를 낸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 전 지역에서 그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이 동해 이름에 대한 염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뉴스 매거진에서도 클로즈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이 동해 병기 청원을 위해서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밥 돌드 하원의원 또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까지 만났는데 이번 만남은 누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이미 그 많은 그 언론사에도 발표됐지만은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그 상원 의원이신 마크크 의원님 사무실과 또 10지구 돌드 의원 사무실에서 또 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어떤 중요한 분들과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런 좋은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두 의원님들께서도 심심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회동을 통해서 1차적인 어떤 목표는 달성하셨는데 그래도 원래 가장 큰 목표가 힐러리 국무장관과의 면담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 동아시아 태평양 그 수석 보좌관님, 그 의회 수석 보좌관님 그 캐런 씨한테도 지금 어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문의를 했고요. 그분도 계속 노력해서 또 한번 추천을 해보겠다 했고, 그날 우리 국무성의 회담이 끝나고 바로 그 하트 시네이트 빌딩으로 가서 상원 의원님들이 계시는 빌딩을 찾아가서 그 의원 사무실의 그 수석 보좌관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우리의 입장을 우리 16개 지역 주요 도시 한인 해당단들이 최고의 그 결정권자이자 또 우리 국무성의 장관이신 힐러리 장관님하고 면담 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네, 동해 이슈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각적인 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한인의 주축으로 돼서 국무부와 미팅을 가졌고 또 국제적인 다른 또 행보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요? 어쨌든 이 이슈는 4월 27일 IHO 총회가 끝나면은 이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거고요. 저희 시카고 한인회가 중심이 된 이 운동이 미주 지역 16개 회장님들하고 함께 저희가 IH 총회에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일 날 출발해서 저희가 20일쯤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지역사회 그 유지분들과 또 어떤 생활하시는 그런 한인분들 모시고 독도수호 국제연대, 한국 수호연대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도 한번 갖고 싶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석자는 주로 우리 이제 평통위원님들이나
파리에 계시는 한인의 관계자, 또 무역인 협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취해놓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심각성을 좀 저희가 전해서 함께 22일 날 그 니스를 격려해서 IHO 총회 열리는 그 모나코로 함께 좀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미주 한인 회장단과 또한 여러 단체들의 어떤 그 활동의 가시적인 결실들이 맺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시카고 한인회에 또 가까운 미래에 열린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매년 행사 하는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매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패스포트 투 더 월드 그 네이비 피어에서 개최하는 그 어린이 박물관과 저희 시카고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 문화 행사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3일 목요일부터 5월 6일 일요일까지 4일 동안 그 네이비 피어 어린이 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몇 번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가 1962년도에 출발을 해서 올해가 그 50년이 되는 50주년 반세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희들이 6월 2일 날 이민사 또 한국 정원 그 어떤 그 만들기 운동에 그 관계되는 그런 또 전시관 또 자매도시 부산 홍보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또 포럼 앞으로 지금까지 50년 또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50주년을 또 한 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한번 또 우리가 미리 예견해 보는 그런 뜻깊은 그런 포럼도 준비하고 있고요. 6시부터는 주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리노이에 있는 그 정치인들 모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식과 또 여러 가지 공연 많은 동포분들 모시고 함께할 준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가수 현철과 부산 시향의 공연 또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6월 2일에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인의 여러 가지 활동에 좋은 결실이 맺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젊은 전문인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성공을 향한 리더십 배양, 초대 강사를 통해 배우는 사회의 현실, 유익한 네트워크 형성, 경제적인 비용에 심도 있는 훈련. 8주 코스의 이번 프로그램은 다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초대 강사와의 만남과 체계적인 리더십 배양 세미나를 통해 21세기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4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시카고 링컨길의 수정 식당. 직접 빚은 수정 순대와 순댓국, 오징어 볶음과 만두 전골. 옛 클락마켓 최씨 아주머니와 새 주방장의 손맛으로 유명한 케이터링. 수정 식당. 이제 시카고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시카고 클래시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립니다. 아랑페즈 기타 협주곡,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등 명곡이 함께하는 아다지오 앤 클래식. 4월 22일 일요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기온은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닷새간의 날씨 보시죠. 제공의 김광수 치과입니다. 김광수 치과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을 맞아 마음의 문이 어느 쪽으로 열려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열게 돼 있는 문은 상가나 일반 건물이 그럴 거고요. 밖에서 밀고 들어오기 쉽게 만든 문은 그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예전에 한국 가옥들을 보면 대부분의 문이 밖에서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문을 안으로 열리게 만든 이유,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 소중해서였을 것입니다.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것보다는 안으로 열려야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겠고 또 문이 안쪽으로 열려야 밖에서 밀고 들어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집에 사람의 발길이 끊기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던 옛 사람들. 대문을 안으로 열리게 해놓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였으면 참 좋겠다 싶은 밤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